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창업 준비자금과 창업 필요자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떻게 자금 계획을 세워야지만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만 창업 실패 확률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게 될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요, 창업 준비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창업 필요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인 창업 준비자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준비자금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창업 준비자금은요, 창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기 자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계획이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만큼 계획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창업 준비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준비자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요, 어떤 창업을 하시든지 간에 100점 100패의 확률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럼 창업 준비자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창업 준비자금이 필요한 이유는요, 준비자금에 대한 무제한 상태에서 창업에 뛰어들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창업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창업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몫이 좋은 자리에 갑자기 딱 건물이 난 거예요. 저는 어떤 창업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요. 다른 세입자들이 그 몫에 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그 건물을 덜썩 계약을 하고 맙니다. 그게 아니라면요, 또한 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아니란 생각들이요, 창업을 실패를 하게끔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도요, 3분의 1 정도는요, 이러한 실수로서 창업의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최대한의 수익 창출과 최소한의 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체적인 자금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금 자체를요, 조금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알맞게 창업 비용을 지불해서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시고요.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금도 조금 줄이시면서 꼼꼼한 자금 준비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준비자금을 계획하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창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현재의 자금상을 고려해 미래까지 준비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창업 자체는요, 그걸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대박을 노리시는 그런 창업자분들이 아직도 계신가요? 아니죠.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다면은 너도 나도 모두 다 창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냐면요, 창업은요, 적게는 2년에서 3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자기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고려를 해보신 후에 미래까지 준비하시는 겁니다.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내가 가진 자금을 잘 파악하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 자체가 1억 정도입니다. 1억인데 1억 5천만 원의 창업 비용이 발생된다면요, 그 남은 사이에 있는 5천만 원은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5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알고 봤더니 1억 1천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에 대한 대출 이자만 썼어도 되는 건데 굳이 5천만 원을 빌림으로써 그 나머지 차익부터 이미 시작부터 손실을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한 내가 가진 자금 수준에 맞는 창업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진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레스토랑 사장이 되는 게 너무나도 꿈이었던 거죠. 레스토랑을 차리려고 왔더니 10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들을 대출이 안 될 뿐더러 행여나 된다고 하더라도 그 남은 부분들을 전부 다 대출 이자로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끔 자기 자금 수준에 맞는 창업 준비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현재 여건과 타협하지 않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이라는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인테리어 비용을 무조건 3천만 원만 할 거야 라고 해서 3천만 원에 맞추는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떠한 인테리어를 이렇게 꾸며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후에 자금 그 후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전자로 가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자금 계획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총 자산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아니면은 금융 자산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내가 얼마 정도를 현금화 시킬 수 있고 얼마 정도를 제가 총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총 창업 투자 비용 중에 3분의 2 이상을 자기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자본금이 3분의 2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정말 작은 돈으로서 시작을 한다면은 대출이 발생이 되겠죠. 아무리 대박이 난다 한들 남은 부분들이 대출 이자로서 모두가 다 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기 자본금의 3분의 2 이상을 자기 자본금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활용이 가능한 타인 자본을 확인 및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앞선 바에서 두 군데를 봤을 때 이제 내 자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는 아신 겁니다. 1억이 됐든 1억 5천이 됐든. 근데 제가 3억이라는 돈에 들어가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남은 부분들을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 어떠시냐면요. 자기 자본금이 마련돼 있으면은 이제 빌리게 되는데요. 4대 보험이 적용이 되는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연봉의 2배까지는 창업 자금이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직장인들이 아니죠. 다 자영업자이시죠. 저에게는 한낱 꿈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정부 정책 자금으로서 운용되는 기관을 최우선적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장 믿을만하고 조건 역시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더욱 필요한 자금은요. 금리와 한도 등에 맞춰서 자신에게 용이한 조건에 맞춰 자본을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필요자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자금이란요. 창업을 계획해서 창업에 대한 수익이 안정적일 때까지의 필요한 모든 자금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어떤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은 더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필요자금의 종류입니다. 필요자금은요, 크게 시설자금과 그리고 운전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을 시작한 후에 발생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시설자금에는요. 건물 보증금과 그리고 지대비용, 권리금,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 기타 등등이 있고요. 자, 운전자금은요. 창업 후에 들어가게 되는 유지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전기세나 생활비, 그리고 재료비나 식비 등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네, 여기서 먼저 운전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자금이란 뭘까요?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죠. 생활비 같은 여러 가지 이런 창업 후에 발생되는 비용들에 대해서 운전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업 후에 매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시키기까지 유지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자, A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B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A라는 창업자는요. 운전자금 자체를 약 20% 정도만을 사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타인 자본을 통해서 대출을 한 겁니다. 하지만 B라는 창업자는 모든 운전자금 자체를 자기의 자본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둘이 이제 앞으로 창업을 한다고 바로 성공을 하진 않죠. 단골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마인드도 키워나가야 될 것이고요.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 경우에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률을 창출시키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A라는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많이 생겼어요. 고객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들 이제 맛에 대한 것도 많이 이제 자신이 생겼어요. 그랬을 경우에
A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라는 게 발생이 되죠. 하지만 반면에 B라는 창업자는요. 대출 이자가 발생될 이유가 없죠. 왜냐? 자기 자본금만을 가지고 운전자금을 형성을 했으니까요. A라는 창업자는요. 여기서 바로 자금 손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돈을 열심히 이제 모아야지라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일단은 대출 자금을 통해서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손실 발생 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다음은요. 시설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전에 발생되는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류 한번 보실까요? 예를 들자면요. 임대보증금이나 그리고 권리금, 시설 및 장비 비용, 그리고 실내외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자세히 한번 중요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바로 권리금입니다. 자, 권리금이란 뭘까요? 그쵸. 권리금이란요.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 허가권의 가치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설자금 중에서도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권리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요? 시설자금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권리금이요.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 권리금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금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조금은. 그쵸? 첫 번째로 권리금이 중요한 이유는요.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게 바로 권리금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장소적 이점이나 영업 허가권에 대한 것들을 금전적으로 환산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없죠. 만약에 1억이라는 권리금이 있다면요. 이 권리금 왜 1억이야? 라는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셔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 반대로 피해를 보신다 한들요.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권리금은 세입자 간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권리금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권리금의 유형별 정보만 알고 있어도 세입자 간의 협의에서 알맞은 권리금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손실 방지가 미연에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권리금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유형이 있고 그 유형별로 어떻게 권리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만 알아놓으신다면요. 자금 손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리금의 종류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닥 권리금과 두 번째로 시설 권리금, 마지막으로 영업 권리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바닥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 해당 지역의 상권에 대한 가치 비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 역세권에 있는 바닥 권리금과 어느 한 시골에 있는 바닥 권리금 중에 어떤 게 더 높을까요? 강남 역세권에 있는 바닥 권리금이 훨씬 더 높겠죠.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두 번째로는요. 시설 권리금입니다. 시설 권리금은 창업 매장의 실내외 인테리어 및 장비 등의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조금 쉬운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노래방 창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알아보다가 어디를 한 군데를 딱 갔는데 거기가 노래방을 하는 곳이었던 거죠. 저는 노래방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 분에게는 노래방 비용에 대한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노래방 장비 등에 대한 비용들이 있죠. 그 비용들을 제가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노래방을 오픈하려고 창업하려고 갔더니 그곳이 당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그 당구장 사장님께 역으로서 이제 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마지막으로는 영업 권리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기도 합니다. 매장의 인지도 및 매출에 대한 가치 비용입니다. 노래방을 창업하려고 봤습니다. 이곳저곳을 알아보다 보니까요. 한 대학가에 정말 술집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 술집에
노래방은 딱 이 하나인 거예요. 연매출은 1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곳에 권리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권리금이 되는 거죠. 영업 권리금이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대학가에 똑같은 술집들도 여러 가지 있지만 노래방 역시 많은 거예요. 1년에 연매출은 3천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영업 권리금 자체를 1억을 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맞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3천만 원의 매출도 나오지 않는 곳이라면은 최소한 3천만 원의 미만으로서 금액을 설정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창업자금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 준비자금 및 필요자금의 10개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철저한 창업계획 세우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창업계획을 세워서 장기간으로 생각해 여러 가지 권리금과 그리고 기타 자본을 아끼자라는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업 자체는요,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창업은 무조건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는 창업은 정말 희박합니다. 정말로 준비를 잘 하면서 철저하게 창업 계획을 세운 후에 다가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기 자본에 맞는 창업 계획을 세우자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5천만 원밖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억의 레스토랑을 나는 창업을 하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할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설정을 한 후에 자기 자본에 맞지도 않게끔 창업 자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 맞춰서 창업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신에게 용이한 창업 대출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창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에게 더욱 용이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라는 말로요, 금리나 한도 같은 것들을 잘 알아보고 대출하자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번째는요, 창업 자금 중에 3분의 2 이상은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자였습니다. 자, 자본금 자체가요, 적은 소자본으로서 시작을 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제출 금리로서 땡겨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어찌됐든 작은 금액인데 작은 금액으로서 큰 창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 발생되는 손실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고 있어도 창업이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 갭은 치유하기가 힘듭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필요 운전자금을 확실하게 구분하기였습니다. 이거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필요자금과 운전자금을 확실히 구분해서요, 특히 운전자금을 알맞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A와 B 해서 이 창업자금을 작게 설정했던 분과 창업 운전자금을 많이 설정하셨던 분,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만 설정하셨던 분과의 차이점.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올라갔을 때도 B라는 고객분께서는 자기 운전자금만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익률이 발생이 되지만요, A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적은 운전자금으로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 대출로서 운전자금을 채워놨었기 때문에 아무리 창업에 이제 성공을 하려고 해도 B와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운전자금 자체를, 자기 자본금 자체를 적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요. 기억하시죠? 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비교 견적을 꼼꼼하게 파악하기입니다. 네, 이건 뭐냐면요, 한 군데 조건만 보지 말고요, 여러 군데 조건을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약국을 하나 하려고 해도, 슈퍼를 하나 하려고 해도요, 하나하나의 조건들을 다 따져보신 후에 그 다음에 창업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는요, 대출 정보를 기다리기보다는 찾아다니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 4금융권에서요,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이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요, 직접 알아봐야 됩니다. 네, 자신에게 좀 더 용이한 조건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낮고 그리고 혜택이 더 큰 국가재정정책기관에서 실행하는 혜택을 챙기자라는 말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인테리어 회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 인테리어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고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로는요.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하기입니다. 정부 정책이나 정보를 잘 수집하여서 창업하고자 하는 곳의 정세를 잘 살피는 것은 기본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 소식 같은 것은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네, 9번째는요. 영업 권리금을 산정하고 철저히 하기입니다. 대략 한 1년 정도의 1년을 기준으로 실제로 운용되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영업 권리금에 대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되는지 1년에 3천만 원을 버는 것과 1년에 1억을 버는 것을 똑같은 권리금을 주고 같은 노래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서 같은 권리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창업을 하려는 곳에 영업 권리금을 철저하게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1년에 이곳은 얼마를 버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신 후에 영업 권리금을 산정을 하셔서 지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 10번째로는요. 타 업종 영업 권리금 지불은 피하기입니다. 시설 권리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아까 2번째에 나왔던 시설 권리금 생각나시나요? 네, 영업 권리금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내가 노래방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당구장이라는 곳에 노래방을 창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노래방끼리면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불을 하면서까지 노래방을 할 수는 있지만 당구장에 굳이 제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아니면 시설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대로 그 분께 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산정하시다 보면은 권리금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실 수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요. 바로 창업자금을 과소평가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과소평가된 창업자금들은요. 적자를 더욱더 나타내게 되죠. 이러한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요. 창업 준비 계획을, 자금 계획을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